이번 시간에는 3D 형상 모델링의 스케치 구속 조건 및 정의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또는 각 부품들을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설계자는 박스 형태의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원하는 형상과는 전혀 다른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결과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형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이 되지 않으면 설계자의 실수에 의해서 스케치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형상 및 도면에 대한 오류가 생기면서 제품을 제작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설계자는 설계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정확한 치수와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꼭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2D 설계 툴과 3D 설계 툴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3D 설계 툴에는 솔리드웍스, 카티아, 인벤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구속 조건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구속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마스터를 해 놓으시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할 때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스케치에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구성 요소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구속 조건들이 조금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저랑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벤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파트 템플릿 없으신 분들 이전 강의들 모두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작성, 2D 스케치, 정면, 네, 지금 스케치 중이죠. 스케치 1번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가 음영 처리가 되며 그 다음에 V자 체크가 있으면 스케치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구속 조건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을 여기를 보시면 총 12개의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 다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불필요한 구속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정이라는 구속 조건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그리고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은 배우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구속 조건들은 좀 스케치를 할 때 혼동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 조건들을 충돌을 시키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속 조건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직선을 2개를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ESC. 직선, 클릭, 클릭, ESC. 저는 이 점과 이 점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ESC 눌러주시고 아무런 기능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일치 구속 조건 클릭,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선의 끝점 클릭. 점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두 번째 선 끝점 클릭. 다시 컨트롤 Z. 일치 구속 조건. 다시 한 번 더. 선의 끝점 클릭. 그리고 선의 중간점. 이 선의 정확한 중간점을 찍고 싶다면 마우스 커서를 중간 정도에 놓으시면 초록색 점이 보여요. 초록색 점은 정확한 중간점을 뜻합니다. 초록색 점 클릭. 그럼 중간점에 일치가 되게 돼요. 일치가 된 선들은 서로 일치가 된 상태로 수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헷갈리니까 기존에 있는 선들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만들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만들었을 때 이 영역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객체는 선택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역을 만들었을 때 객체가 전체 다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역을 만들었을 때 이 영역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객체는 무조건 선택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객체들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직선을 다시 한 번 더 그리는데 이번에는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수평의 방향으로 놓았을 때 오른쪽 하단부, 마우스의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수평 같은 그런 선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작은 형태의 아이콘. 수직의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놓았을 때 지금 수직 형태의 아이콘이 하나가 떴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 쪽에 아이콘이 하나가 떴어요. 이 직선을 그리는데 이 수평의 형태로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는 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쪽으로 직선을 하나 그렸죠. 마우스 커서에 이런 아이콘이 뜨면서 수직 형태의 아이콘이 떴었어요. 이게 바로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 지금 그리는 이 선을 수직한 형태로 구속을 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직선, 클릭, 수평선, 마우스 오른쪽 아랫부분에 생기는 아이콘 꼭 확인을 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ESC. 그럼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오른쪽 버튼 모든 구속 조건 표시, 여기에 F8번이라고 단축키도 나오죠. 오른쪽 버튼 전체 구속 조건 숨기기.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가 항상 스케치 작업을 할 때에는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마다 F8번, F9번, F8번, F9번을 눌러가면서 어떠한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선은 어떠한 상태인지, 뭐 수평선인지 수직인지 뭐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선을 그려야 돼요. 직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직선. 네, 두 번째 동일선상 구속 조건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선을 동일한 선상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구속 조건이에요.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동일선상 구속조건,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다음 F8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처음에 마우스 커서에 나오는 수평 구속조건이 적용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우리가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구속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두 개의 선은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조건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선상에 있는 상태로만 움직여지게 돼요. 만약에 동일선상이 아닌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구속조건을 무조건 지워줘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삭제. 다시 한 번 더 F8, F9 구속조건을 보이게 한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조건,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럼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조건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모두 지우겠습니다. 원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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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세 번째, 동심 구속조건.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같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동심. 첫 번째 원 클릭, 두 번째 원 클릭. 서로의 중심이 같아지는 구속조건입니다. 컨트롤 Z. 동심 구속조건 원 클릭, 원 클릭. 네,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컨트롤 Z. 지금 동심 구속조건으로 서로 원에 대한 중심을 동일한 위치로 일치를 시켰죠. 일치. 그렇다면 일치 구속조건으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일치 구속조건, 첫 번째 원의 중심 클릭, 또 원의 중심 클릭.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결과물은 똑같아요.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모두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 네,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직선 하나 기울어지게 그릴게요.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갖도록 두 개의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평행 구속 조건.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서로 똑같은 기울기를 갖도록 구속을 시켜주는 평행 구속 조건입니다. 직선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조금 더 기울기를 다시 바꿀게요. 이번엔 직각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구속 조건.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이 직각 구속 조건은 선택한 두 개의 선이 90도를 갖도록 구속을 시켜주는 구속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두 개의 선은 직각 구속 조건에 의해서 직각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선을 평행인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평행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선 그리고 두 번째 선에 평행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 오류가 날까요? 아니면 나지 않을까요? 정답은 오류가 난다입니다.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선은 90도의 각을 갖게 돼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게 된다면 이 두 개의 구속 조건은 서로 충돌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내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벤터는 오류, 구속 조건이 과도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라고 오류가 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케치에서의 오류 상태는 이러한 구속 조건을 중복으로 기입을 했거나 혹은 전혀 상반되는 구속 조건을 적용을 시켰거나 혹은 이러한 치수를 너무 많이 두 개 이상으로 중복적으로 기입을 했거나 이럴 때에는 스케치에서 항상 오류가 나게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오류 없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 조건 하나하나마다 이 기능이 어떠한 상태로 스케치를 변경을 시키는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할 때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보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연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강의를 보지 않고 직접 선을 그려가면서 이 구속 조건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직접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도면을 접했을 때 그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게 돼요. 응용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따라 해보고 그 다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연습 도면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직선, 기울어진 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이 선을 수평 상태로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수평 구속 조건 그리고 선 선택,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Z, 수평 구속 조건. 네, 제가 이번에는 중간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중간점 클릭.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 자체는 수평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점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 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한다 라고 하면 선 자체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수평인 이 선에 제가 수직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오류가 나겠구나. 저 선생님이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했다면 지금 나는 오류를 알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 구속 조건 직접 혼자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선을 그리고 수직,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을 그릴게요. 접선 구속 조건, 이 직선 클릭, 원 클릭. 직선과 원이 서로 접하게 구속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원을 하나 두 개를 그려볼게요. 원 두 개.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을 수평선상에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떤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5, 4, 3, 2, 1. 네, 정답은 수평 구속 조건이에요. 수평 구속 조건. 직선뿐만 아니라 이 수평 구속 조건은 점과 점을 수평선 상태에 놓을 수가 있어요. 수평 구속 조건, 점 클릭, 점 클릭. 수평 구속 조건으로 점과 점을 수평 상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을 2개를 그리겠습니다. 동일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클릭, 두 번째 원 클릭. 서로 다른 크기의 원의 크기를 동일하게 구속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의 크기가 변경이 되게 되면 동일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된 또 다른 원의 크기도 변경이 되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구속 조건들을 모두 배웠는데요. 이 구속 조건을 내가 이해를 바탕으로 잘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3D 형상 모델링의 작업 효율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실무에 갔을 때 이 구속 조건을 내가 잘 적용을 한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구속 조건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 이 작업 효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야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의 구속 조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매우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스케치의 정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스케치의 색상은 초록색 선이죠. 스케치의 색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케치의 상태를 정의를 하자면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정의 상태, 파란색이죠. 그리고 초과 정의 상태, 빨간색, 중복 정의 상태. 네,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정의 상태, 검은색이죠.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에는 무조건 완전 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불완전 정의 상태는 치수 또는 구속 조건이 완전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은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지금 저희들은 초록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구속 조건이나 치수가 추가가 됐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초과 정의 상태,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류로 나게 돼요. 중복 정의 상태, 똑같은 구속 조건, 똑같은 치수를 중복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초과 정의, 중복 정의는 모두 오류예요. 오류.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면 안 돼요. 불완전 정의 상태는 오류는 아니지만 설계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불완전 정의 상태로 절대로 스케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로 스케치를 할 때에는 모든 스케치를 완전 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인벤터로 돌아와서 직선을 2개 그리겠습니다. 직선을 2개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여기 노란색은 원점이에요.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직선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렸지만 색상이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초록색 선은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초록색 선, 불완전 정의 상태의 스케치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선은 치수 또는 구속 조건에 의해서 완전히 정의된
상태라고 해서 완전정의 상태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크기를 정해주면 돼요. 중요합니다.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면 돼요. 내가 그리는 스케치 도형들의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바로 구속 조건과 치수로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벤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우고 원점은 지우시면 안 돼요. 원점,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런 원점은 원래 지워지면 안 돼요. 근데 인벤터는 지워집니다. 이 원점이 지워지게 되면 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작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점이 지워졌을 때에는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고 스케치를 그냥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스케치 1번 삭제하고 스케치 정면도 클릭. 네,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 스케치를 완전정의 상태로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원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에는 원점으로부터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정의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면 첫 번째 크기를 정할게요. 크기는 치수로 정해주면 돼요. 치수 10 엔터. 그 다음 위치, 치수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사용되고 있는 기능은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요. 원 클릭, 그리고 노란색 원점 클릭. 지금 가로의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15 엔터. 다시 한 번 더 원 클릭, 원점 클릭, 세로 위치 클릭, 15 엔터. 그러면 이 원은 크기 그리고 위치에 의해서 완전정의 상태가 됐어요. 완전정의된 스케치는 스케치를 드래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원의 중심도 드래그를 해볼게요. 전혀 움직이지가 않죠? 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정의가 되지 않은 스케치의 경우 이 점을 드래그를 해보면 위치가 변하고 크기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구속 조건에 의해서 완전 정의 상태가 되지 않은 스케치의 경우 설계자의 실수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을 때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은 형상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케치를 할 때는 모든 스케치는 완전 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정의 상태로.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원도 완전 정의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위치와 크기를 설정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크기, 치수로 이번에는 그냥 ESC 누르겠습니다. 구속 조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동일로 하도록 할게요. 동일. 첫 번째 원 클릭, 두 번째 원 클릭. 그럼 서로의 크기는 동일하게 됐어요. 그 다음 수평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결정을 할게요. 고정이 된 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의 점, 수평. 그 다음에 이 점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왜 완전 정의가 되지가 않았지? 확인을 하려면 이런 끝점이나 중심점 등을 드래그를 해보시면 그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의 수평은 구속이 됐어요. 원의 가로 위치가
고정이 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가로의 위치는 치수로 정해주면 되겠죠. 원 클릭, 원점 클릭, 치수 입력하고 엔터. 왼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위치를 모두 치수로 정의를 해서 완전 정의 상태를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위치는 수평 구속 조건, 그리고 치수로 완전 정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완전 정의시키기 위해서는 위치, 크기를 정해주면 되고, 위치와 크기는 구속 조건과 그리고 치수로 정하면 된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본 강의는 여러 번 봐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속 조건 여러 번 보시고 꼭 구속 조건을 이해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케치의 구속 조건 및 정의 상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